안녕하세요, 노치입니다. 오늘은 제 방 데스크 셋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전에는 어두운 계열의 데스크 셋업이었는데 분위기를 확 바꾸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깔끔한 화이트 계열로 맞춰봤습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있으니 데스크 셋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데스크 셋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제품, 책상이죠.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책상은 다가구 브랜드의 페르마타 네오입니다. 사이즈가 1800에 800으로 다소 큰 사이즈의 책상을 선택하였습니다. 책상이 크니 여러가지 기기들을 공간 부담 없이 올려놓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특히 최근 정말 재밌게 하고 있는 디아블로4를 위해 구매한 플스5. 사이즈가 제법 큰 기기이지만 책상 위에 올려놔도 큰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무선 충전기를 통해 듀얼센스를 항상 충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기기를 올려놓더라도 작업하는 메인 공간 영역까지 간섭하지 않아 정말 좋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정말 견고하고 만듦새도 튼튼하며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정도 사이즈와 퀄리티의 30만원대의 가격이면 나름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당분간은 이곳에서 게임, 제품 리뷰 촬영이나 여러가지 영상 편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메인 PC는 M1 맥미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M1 맥북 에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 들어 외부로 맥북을 들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맥북 에어의 배터리를 혹사시키면서 크램쉘 모드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맥미니를 구매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맥미니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하더라도 배터리 효율이나 스웰링 현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기본 구성의 용량만 업그레이드된 152기가이며 제가 사용하는 파이널 컷 프로 편집 환경에서는 아직까지 M1 기본형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모니터입니다. 제품명 그대로 28인치의 디스플레이에 4K를 지원하는 모델이지만 구매 당시 가격은 30만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C타입 단자 하나만으로 클램쉘 모드 지원이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가격이 30만원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극강의 4K 가성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니터의 단점으로는 디스플레이에 빛샘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제 것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왼쪽 하단에 빛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평소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인터넷 검색과 같이 밝은 화면에서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지만 영화나 어두운 장면을 많이 시청하신다면 빛샘 현상은 조금 신경 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암은 펠로우즈 코리아의 탈로 싱글 모니터암 거치대입니다. 화이트 셋업을 고려하면서 모니터암의 경우에도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능적인 측면은 기본이며 디자인 역시 화이트 셋업과 잘 어울리는 제품을 찾고 있었죠. 여러가지 제품 중 제가 탈로 싱글 모니터암을 선택한 이유는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였습니다. 화이트 셋업에 정말 최적화된 모니터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2년에 디자인적으로 어워드 수상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디자인만 이쁜 모니터암이라면 제가 사용을 하지 않겠죠. 이 모니터암의 경우 40인치 모니터까지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견고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모니터암을 사용하는 이유에는 물론 데스크 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모니터를 다방면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니터암은 모니터를 움직일 때 원하는 위치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였으며 그 위치에서 견고하게 고정이 되는 부분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의 이상 발생 시 무려 15년까지 품질을 보증해준다 하니 모니터암을 한번 구매해서 오래오래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스피커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오디오 엔진 A2 플러스 블루투스 모델입니다. 블루투스 기능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스피커를 설치하고 방의 모든 불을 끄고 음악을 딱 한 곡 재생해 보았는데 스피커는 정말 사야 하는 제품이구나 바로 느꼈습니다. 물론 맥북 에어에 탑재된 기본 스피커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오디오 엔진의 스피커를 경험하고 나니 맥북의 스피커는 좋긴 좋은데 노트북 치고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죠. A2 플러스는 좌우로 위치한 스피커를 통해 사운드를 재생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좌우가 아닌 모니터 중앙에서 풍부한 소리가 출력된다고 착각이 들 정도로 공간감이 풍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스피커에도 단점이 존재하였는데요. 블루투스 연결 시 영상에 비해 오디오의 싱크가 조금 느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파이널 컷을 통해 영상 편집을 할 때에도 영상과 오디오의 싱크가 약간 차이가 있어 블루투스 연결로는 사용이 조금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블루투스가 아닌 유선으로 모니터에 연결하여 세팅을 변경해 주었죠. 유선의 경우에는 오디오 싱크가 딜레이되는 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데스크매트는 오비키 브랜드의 데스크매트 슬림 모델입니다.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와디즈 펀딩으로 구매를 하였으며 가격은 86,000원으로 다소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마감이나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비쌉니다. 하지만 가격을 떠나 디자인만 보게 된다면 화이트 데스크 셋업의 찰떡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매트의 가죽 질감도 고급스러우며 커피나 음료수를 마실 때 데스크 매트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죽이기 때문에 물을 조금 흘리더라도 바로 닦아주게 되면 흡수되지 않고 손쉽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나 메모 등을 매트 중간에 끼워서 보관할 수 있는 기능도 있죠. 이게 크게 필요한 기능일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바닥부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전체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초기 버전에서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개선되었기 때문에 사용성도 한층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여름철에 손목과 가죽이 접촉하는 부분에는 땀이 좀 찰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키보드는 알리에서 구매한 매크로 키보드입니다. 키 매핑을 통해 여러가지 단축키를 조합하여 앱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6가지 키를 통해 제가 설정한 앱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모, 파이널 컷, 캘린더, 메일, 애플뮤직을 각각의 키에 입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노브를 통해 음량 조절과 음소거 모드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었죠. 제 입맛에 맞게 전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감이 좋지 않아 얼마 전 구매한 바다소금 스위치로 변경을 해주었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키캡에 매직으로 직접 아이콘을 그려 넣어 손쉽게 구분이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물론 키보드에서 단축키를 설정하여 해당 앱을 실행시킬 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 단축키를 외우는 것조차 귀찮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크로 키보드를 구매하였습니다. 가격은 19,000원입니다. 이 제품은 디지털 시계입니다. 생각보다 작은 크기와 뛰어난 시인성이 특징인 녀석이죠. 현재 시간, 날짜, 온도와 날씨의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나타내주기 때문에 활용성도 뛰어납니다. 게다가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움직이는 그림, GIF 파일을 커스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알리에서 2만원대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매트 위에는 매직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여러가지 기계식 키보드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놀랍게도 애플의 매직 키보드 터치 ID 모델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애플의 매직 키보드에 대해 혹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디자인이 예쁜 쓰레기다, 타건감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로지텍의 펜타그래프 키보드를 오랫동안 사용해와서 그런지 매직 키보드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직 키보드의 타건감이 더 얕기 때문에 키를 타건하는 피로감은 매직 키보드가 더욱 우수하다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키보드에 비해 오타가 가끔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바로 지문인식 버튼입니다.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나 결제를 할 때 지문인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는 그때그때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맥을 사용하면서 저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트랙패드, 아무리 좋은 마우스를 가지고 오더라도 저에게는 트랙패드가 더욱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인은 트랙패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랍 안에 로지텍 MX 마스터 3와 매직 마우스는 처박혀 있습니다. 아마 트랙패드가 고장나지 않는 한은 이 마우스들은 세상 빛을 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의자는 메리페어 브랜드의 펄크럼 체어입니다. 현재 사이트에서 24만 9천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 의자의 가격으로는 꽤나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보시면 특유의 정갈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죠. 등받이 쪽에는 메쉬 소재를 적용하여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의자를 사용하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연히 의자의 높낮이 조절되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합니다. 팔걸이 높이 조절, 각도 조절, 앞뒤 조절 가능합니다. 요추 받침대 역시 편안한 위치로 조절이 가능하고 헤드레스트 조절이 제 앉은 키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였습니다. 의자를 앞으로 쭉 뺄 수도 있고 뒤로 바짝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체형과 자세는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더욱 세세한 조정을 통해 각자의 몸에 맞는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펄크럼 체어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페어에서는 구매 이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펄크럼 체어 구매 및 후기 작성을 하시면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및 에어팟 프로의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저장 공간의 압박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맥미니의 저장 공간은 512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하였지만 유튜브 영상 편집본을 저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용량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큰 용량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결국 최종 단계인 NAS를 통해 데이터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NAS 안에는 웬디사의 4테라하드를 장착해 주었습니다. 확실히 NAS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저장 공간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변 기기로는 맥미니의 부족한 포트를 보완하기 위해 벨킨의 7인원 허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미니는 맥북에 비해 포트가 다양하고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허브 1개 정도는 필수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충전기 역시 벨킨 무선 충전기 화이트 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이폰 13 미니, 애플워치 7, 에어팟 3를 항상 거치해 놓고 충전해주고 있습니다. 벨킨 제품을 사용하니까 애플 기기의 배터리 효율저하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벽면에는 이케아의 패그보드를 부착해 주었습니다. 이 이케아 패그보드를 부착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을 수납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쓰다 남은 키보드 스위치나 키캡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도 있으며 여러가지 펜들도 수납할 수 있죠. 그리고 플스용 헤드셋도 거치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데스크 셋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뭔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벌거벗겨지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쑥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데스크 셋업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으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노치였습니다.